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 시간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시장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던 만큼 집값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건설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이 미국의 건설 산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미국의 건축,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제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도에 고용 시장의 개선 또는 경기 부양에 이렇게 긍정적인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건설 자재 공급의 부족이 건축 자재, 건설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그런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이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가 6월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은 건축 자재 가격의 급락과 또 불안한 고용 시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축 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또는 이제 목재 가격이죠. 럼버 가격이 5월 초에는 이제 1000 볼드핏당 또는 슈퍼 볼드핏당 한 1700불까지 올라가서 정말 기록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6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목재 가격, 럼버 가격은 한 700불, 750불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무려 1000불 가량의 그 가격이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값 안정화와 또 신축 공사비의 안정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적지 않게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목재 가격이 300불에서 500불 정도의 형성됐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신축 건축지 시장의 안정화 또는 주택 공급 안정화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특징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이 건축 분야의 고용 시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개월째 지속되었던 건축 자재 수급의 이제 불균형이 이제 공사의 지연, 시공의 지연 또는 완공의 지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 쪽의 5월 고용 지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이너스였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7월 초에 발표될 6월 고용 지표를 통해서 향후 건축 경기, 건설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은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향후 안정화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로 이제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의 빌딩 콘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사고로 인한 이런 정확한 인명 피해조차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현재 사망자는 11명, 또 실종자는 한 150명 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인명 구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구조 당국과 정부가 이런 추가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여전히 구조 작업에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 또는 친구들이 여전히 생존에 있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나 또는 다음 주 안에는 구조 당국과 또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구조 작업에서 수습 작업으로 언제 또는 어떻게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분명히 이 사고가 미국의 건설 시장에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고를 계기로 건축과 엔지니어링 산업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어떤 계기가 혹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붕괴 사고에 대한 이제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번 붕괴 사고가 수백 명이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 건물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콘도 건물에 대한 안전 보고서가 작성되고 또 실제 보수를 결정하기까지 약 한 3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제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제 건물 붕괴 사고가 상업용 건물 또는 쇼핑센터 또는 건축 중이거나 보수 중인 건물들에서 발생했던 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번 붕괴 사고가 미국 사회 또 건축 분야 특별히 이 엔지니어링 분야에 가져다 준 숙제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R 월드와이드라는 회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 보험 가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해안, 동서 남부의 해안변을 따라서 건축된 부동산의 총 시가는 13 trillion 한화로 기준으로 한 15경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콘도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이 해안에 위치한 건물들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코드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설계 프로젝트 중심의 엔지니어링 분야도 앞으로는 이제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로 이렇게 더욱더 확장되어서 보다 다양한 니즈들이 이 건축 경기, 건설 분야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고서를 작성한 지 3년이나 걸렸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좀 단축됐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건설 산업 내에서 이런 프로토콜들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현재 다양한 소식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